손흥민은 런던의 고급 자동차 매장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런던 겨울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며 그는 모자를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매장 내부는 세련되었고 반짝이는 고급 스포츠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차량의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 그의 발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매장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보통 고급 매장에서는 고객이 들어서는 즉시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원하는 차량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직원들은 그를 스쳐 지나치는 듯 보았고 일부는 그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이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였다. 특히 런던에서는 더 유명한 인물이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성능과 옵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은 한숨을 쉬었다. 이 차량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평범한 고객이 아닐 것 같군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하면서도 약간의 경외감이 느껴졌다. 손흥민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흥민을 가볍게 비웃었다. 이 모델은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보증금을 내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요? 빅토리아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빅토리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이 남자가 그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세계 축구 선수. 방금 전까지 그를 무시했던 것이 뇌리를 스쳤다. 제임스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이곳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입니다. 손님을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빅토리아는 입만 벌리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크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제임스는 손흥민을 안내하며 말했다. 그럼 차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손흥민은 조용히 차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자동차 쇼핑이 이렇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빅토리아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 딜러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싶군요. 손흥민은 단순히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경험을 쌓으려는 사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장 직접적으로 이 대리의 방문과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날 화창한 날씨에 손흥민은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복장으로 보였고 매장에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는 마음가짐으로 고급스러운 매장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다른 고객들이 그렇게 하지 않던 모습과 달리 매장에서 직원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과 이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화면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반복된 마지막에 손흥민 앞에 나타난 사람은 빅토리아였다. 자신을 자랑하듯 다가오며 고객에게 반사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손흥민은 매장 이전과 비교하여 다른 경험을 하며 차별된 대우를 받으며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존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나 태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다스리며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여기요,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다른 고객과 대화하면서 손흥민의 존재를 무시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빅토리아는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찾고 계신 차량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확실하게 냉소가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작게 웃으며 빅토리아에게 속삭였다.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일 거야. 이런 차는 살 수 없을 테니. 손흥민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이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능과 옵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빅토리아는 마지못해 차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성의가 없었다. 차량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신 그녀는 건성으로 몇 마디 던졌다. 이것은 최신형 모델이고 내부는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점점 더 명백해지는 것은 그녀가 그를 진지한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는 차를 살펴보던 중 직접 차량 내부에 들어가 시트를 확인했다. 그러자 빅토리아가 다급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차량 내부에 들어가시기 전에 손님께서 정말 구매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럼 다른 고객들은 이렇게 구매 의사를 확인받나요? 빅토리아는 잠시 말을 더듬으며 얼버무렸다. 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정말 이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매장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몇몇 고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차량에서 내렸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차량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구매 여부는 제가 정할 일이죠. 직원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지한 구매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그때 다른 한 명의 직원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빅토리아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혹시 유명한 사람 아니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나 빅토리아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선 돈이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듣고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장 매니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빅토리아는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매니저님께서도 바쁘십니다.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건성으로 대답한 후 매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그를 보고 즉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남성은 매장 매니저 제임스였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객과 직원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다가가 물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단순히 차량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직원분이 저를 진지한 고객으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빅토리아, 이게 사실입니까? 빅토리아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는 단지 손님께서 이 차량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곧바로 손흥민에게 몸을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서비스의 질을 경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제임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빅토리아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이곳의 문화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과연 이 매장을 인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곳이 변화할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순간 한 보안 요원이 손흥민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문이 열리며 제임스 지점장이 등장했다. 지점장은 단숨에 상황을 파악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손흥민을 알아본 그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손흥민님, 직접 방문해 주셨다니 영광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공손했다. 매장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빅토리아와 동료들은 제임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고 모든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 했다. 손흥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빅토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욱 하얘졌다. 제임스는 손흥민이 매장 직원들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는 진지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겠죠. 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제임스는 모든 직원을 소집하게 하였다. 빅토리아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빅토리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몇 분 전까지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며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야 손흥민이 단순히 유명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이 매장을 인수하려는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제임스가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자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고객의 외모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상황은 우리 매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다. 직원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빅토리아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다. 저는 단지 평소처럼 했을 뿐입니다. 그가 정말 고객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제임스의 단호한 한마디로 막혔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누구든 상관없이 동일한 존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빅토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손흥민은 직원들에게 시선을 뉘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단순히 차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매장을 인수하기 전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객으로서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비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이곳이 더 나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임스는 손흥민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합니다. 손흥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모든 직원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각자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빅토리아는 눈물을 머금고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용서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매장 전체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고 손흥민은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임스는 직원 교육 방식을 정비하기로 결심했다. 손흥민은 매장을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단순히 한 고객을 잘못 대우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떠난 뒤에도 매장은 조용했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임스는 직원들 앞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빅토리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변명하려 했지만 제임스의 강한 태도에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그냥 손님이 진짜 구매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빅토리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스쳤다. 그러나 제임스는 그녀의 말을 끊고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손님에게도 무례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고객을 대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들은 침묵 속에서 제임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제임스는 말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투자자이며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에요. 빅토리아는 점차 초조해졌다. 그녀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손님이 평범해 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흥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빅토리아님,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제임스 역시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회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임스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빅토리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반드시 변화의 바가 필요합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정신에 대해 재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배경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났다. 몇몇은 교육이라는 말에 불만을 느낀 듯 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임스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침묵한 채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빅토리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더 나은 직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와 손흥민은 따로 대화를 나눴다. 제임스는 그의 의견에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손님, 오늘 당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는 이 회사가 단순히 성과를 넘어서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더 신중하고 진지해질 것을 다짐했다. 빅토리아 역시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 나은 태도로 고객을 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날의 사건은 회사의 문화와 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손흥민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조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리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결심했다. 손흥민의 말은 직원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다. 그는 이어서 회사의 새로운 정책과 규정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이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둘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각 고객은 방문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직원들의 성과 평가에 반영되었다. 셋째, 외모나 재력을 기준으로 고객을 판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직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모든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만을 직접 털어놓을 수 있었고 손흥민은 이를 경청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 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빅토리아의 경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육에 참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문제였는지 몰랐지만 교육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를 얻었다. 빅토리아는 고객 응대 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며 고객의 요청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흥민은 또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고객 만족도 점수가 높은 직원에게는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고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모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리점의 내부 변화와는 외부에도 곧 영향을 미쳤다. 고객들은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와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하며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후기들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일부 직원들이 변화에 저항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새로운 규정과 교육이 자신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느꼈다. 손흥민은 이러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걱정과 불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변화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설득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손흥민의 진심을 이해하고 변화에 동참하게 되었다. 손흥민은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대리점의 이름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를 하고 무료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대리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 달 후 손흥민은 이번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대리점에 다시 방문했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 빅토리아는 이제 전문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하며 이전에 보였던 무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리점 한가운데에는 고객 서비스는 외모가 아닌 존중입니다. 라는 적힌 큰 판이 걸려 있었다. 손흥민은 모든 변화를 직접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리점을 떠나며 직원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그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것이다.